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자, 1월 13일 수요일 아침 8시 40분입니다. 지금 요즘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존 주가 전망을 하려면 아마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아마존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발전하고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아마존이 어떤 걸어왔던 발자취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2편에서 이게 3편인데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메릴 린치에서 애널리스트 헬시 마이어는 같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같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결혼을 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결혼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994년에 PE 쇼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데이비드 쇼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컬럼비아 교수였는데 통계적 차익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어떤 퀀트형 헤지 펀드 회사인데, 퀀트형 헤지 펀드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해자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해자는 옛날에 중세에 성이 있으면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걸 파놓잖아요. 그런 걸 해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위험을 회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의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어디든 어디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노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고수익을 노리니까 고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찌됐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적극적인 큰 투자를 노린다. 이게 헤지 펀드인데, 펀드형이라는 건 굉장히 주식 거래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투자해갖고 어떤 수익을, 그러니까 어떤 가치 투자라기보다도 컴퓨터가 계산을 해갖고 기계적으로 사들이고 팔고 하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로서 이제 투자하는 걸 펀드형 헤지 펀드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맥킨지 터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1993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데이비드 쇼하고 제프 베조스는 인터넷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걸 막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 서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주식형 헤지 펀드 회사에서 인터넷 서점을 여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데이비드 쇼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94년 7월 아마존의 전신인 카다브라를 설립을 하게 되고 7개월 후에 이름을 아마존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비공개 수준의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게 되고 1995년 7월 16일 첫 영업을 개시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데 보면 1994년에 창업을 했다, 1995년에 창업을 했다 그랬는데, 정확한 거는 1994년에 시작은 했는데 첫 영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건 1995년 7월 16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영업을 개시하고 3일 후에 야후 추천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일주일 만에 12,000달러 수준의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 처리한 거는 864달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이 도서 유통업체 주문을 해서 책이 도착하면 그걸 다시 또 배송을 하는 이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좀 자금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재고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빨리 배송을 하려면. 그래서 1995년에 98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고 1996년 봄에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회사에서 8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많은 웹사이트하고 제휴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그쪽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마존으로 들어오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갖고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게 되고, 1996년 6월에 전자상거래 최초로 회원수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요. 1997년 5월 15일 날 IPO,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게 주식 공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자는 Initial Public Offering, 그래서 대중한테 공개를 해서 대중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생깁니다. 뭐 어떤 데 투자했다는 공시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공공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을 많이 유치해서 그걸 갖고 회사 성장에 본격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큰 책임, 리스폰시빌리티가 따른다는 거. 물론 그 전에 회사에서도 굉장한 리스폰시빌리티가 따르지만 IPO를 통해서 회사를 공개하다면 이제 거의 공적인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당 18달러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는데 나스닥도 약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y Automated Quotation 그 약자입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33세에 1억 7,780만 달러의 거부가 되고 IPO를 통해서 5,400만 달러를 조달을 해서 이 해에 연간 900%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6월 13만 장의 음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98년 4월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IMPB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11월 달에 DVD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요해 원클릭 서비스 주문을 시스템을 만드는데 신용카드하고 배송지 주소를 미리 입력해 놨다가 한 번의 클릭만으로 그걸 불러와서 바로 주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거를 넘어서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읽어서 소비자가 주문 안 해도 미리 제한하는 그런 내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1998년 직원당 연 매출이 37만 5천 불로서 오프라인 대표 서적인 반스앤노블의 직원 1인당 판매의 3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exchange.com을 인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회사 알렉사 해갖고 요즘 왜 음성 인식 이런 거 지금 많이 나오죠. 요때 바로 M&A를 한 겁니다. 1998년에. 그리고 1992년 2월에는 온라인 드럭스토어 컴에 투자를 하게 되고 애완동물 펫컴, 야외 스포츠 장비 기어컴, 온라인 와인 매장 와인쇼퍼스컴 이런 부분들의 투자 내지는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2000년도에 닷컴 버블에 와서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1999년 3월에 경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소더비하고 제휴를 하게 되는데 이때 G샵이라는 걸 만드는데 판매자들이 자신의 매장을 운영 사이트에 오픈해서 어떤 아마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G샵이라는 걸 만들고 근데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오면서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면서 아마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3탄을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또 스토리는 4탄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쭉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읽기도 해고 그랬더니 목이 좀 마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영화 네이티브에겐 이렇게 들린다. 이 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좋아야 할 때 that's good 이럴 때 잘못하면 빈정거릴 때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제안했어. 야 오늘 오후에 영화 보러 갈까? 이럴 때 that's good 그러면 좀 빈정거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sounds good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따라서 미묘한 어감 차이를 그렇게 좀 한 번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 아까 이제 시사 이슈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제식 시스템을 혁신하고 마블 깜찍는 컨텐츠 억대 연봉 작가의 합작품에서 K 웹툰이 굉장히 신화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원작 누적 조회수가 12억 회 되는 스위트홈 2020년 12월 넷플릭스 공개 3일 만에 11국에서 1위 현재는 전 세계 11위에 달하고 여신강림 40억 회 TV 드라마로도 방영하고 있고요. 이태원 클라스 2억 2천만에
신의 탑 45억 회, 신과 함께 12억 회를 돌파했다. 그런 얘기고요. 영화 드라마 만들기만 하면 대박이다. 그래서 만화 생산 체제를 확 뒤집어서 성공했다. 그래서 K 웹툰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집 주고 월 30만 원 줄 테니 살아보고 귀농 결정이야. 30만 원을 주는 거네요. 오, 훌륭합니다. 70대 할머니가 서울의 한 대형 증권사 지점에 수표를 내밀며 삼성전자 주식을 사달라고 했는데 수표는 2억짜리였다. 그리고 전국 증권사 지점에 삼성전자를 사달라는 전화 주문이 폭주했다. 삼성주가 주가가 9만 원 밑으로 떨어져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새해 들어 고객들의 삼성전자 매수 요청이 많은 편인데 오늘 억대로 주문을 넣어달라는 전화가 특히 많았다. 그리고 7,400억에 달하는 개미의 나홀로 매수 덕분에 증시 대장 중인 삼성전자는 9만 고지를 지켜냈다. 그런 얘기고요. 주식은 투기라며 멀리하는 바람에 한국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의 70%나 쏠리는 특이한 나라가 됐는데 견딜 수 없는 초저금리와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투자 규제 속에 주식을 통한 개인들의 중산층 대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인데 좀 뭐라 그럴까 회사 같은 거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기업이 떠난다. 직접 투자 2년째 감소한다. 그 이유를 알아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260억, 2019년에 233억, 2020년에 207억 달러죠. 달러. 그리고 중국에서 IT 노동자 잇따라 과로사를 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너무 과도한 일이 문제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 개발됐다. 그 알츠하이머 약은 여태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 개발된 게 나왔는데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마비 임상 이상 시험에서 치매 환자의 증상을 32% 늦추는 데 성공했다. 이게 지금 워낙 치매를 앓는 분들이 많아서 이 약이 개발만 되면 엄청납니다. 도난의 맵은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결합하는 형체로 만들어졌는데 베타 아밀로이드는 원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지만 세포에서 떨어져 덩어리를 형성하면 오히려 신경세포에 손상을 준다고 알려졌다. 지금까지 글로벌 제약사들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공략하는 치료를 개발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성공을 했나봐요. 엄청난 뉴스라며 릴리는 FDA와 추가 개발 과정에 논의를 시작을 하고 마지막 임상 실험까지 마치려면 3, 4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도 쓰려면 멀었네요. 그래서 K-웹툰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작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아까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 있었고요. 주가 급락 때마다 치솟는 공포지수 7개월 만에 최고에 달았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의견, 너무 올랐다는 의견과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앞으로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산업은행 회장은 쌍용차 확전할 때까지 쟁의를 중단하라 아니면 1원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공매도 3월에 재개 상승세 증시의 찬물이다. 불공정 거래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게 1,000만 원 벌면 120만 원을 빚 갚는 데 쓴다 하고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고요. 편의점에 돌아온 미니 패스트푸드. 1990년대 국내 위스키 시장을 주름잡았던 국내 위스키 패스트푸드가 편의점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패스트푸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도 100조, 나라빚 860조 사상 최대다. 그리고 하나 테크윈이 이집트 10개 도시에 보안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MOU를 맺었다. 그런 얘기고요.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잘 팔려 CJ 제일제당이 17만 평
현지 공장을 신설하는데 사우스 다코다주의 스폴스라는 곳에 17만 평 규모의 지었다. 예전에 CJ 제일제당 한번 기업 분석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장품 코스맥스 회사가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해서 개발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본격적인 디지털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애플 제안에 망설이는 이유, 함께 전기차 만들자. 현대차가 지금 망설이고 있군요. 현대차가 망설이는 이유는 첫 번째 애플에 하도급되는 거 아닌가. 현대차의 공동 개발로 유의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미지수고, 의미 있는 물량이 가능한가. 애플과 대량 생산 계획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통합 운영체제 독립은 어떻게, 현대차가 독자 개발 중인 OS를 애플의 OS로 대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량인가. 애플은 콧대가 높고 마진이 박한 회사에서 핵심 설계는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어서 주저하고 있고요. 전기차 둔화인 OS의 독립 문제, 애플 자체 개발된 현대차가 동력을 잃을 거다, 이런 좀 리스크가 있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애플 소비자만 끌어도 큰 사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모바일 반도체 퀄컴보다 빨라졌다. 엑시노스 2100을 출시했는데 이게 기존 성능보다 30%에서 40% 향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2019년 10월 자체 개발을 중단하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암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칩을 만들었고, 엑시노스 2100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LG 롤러블 폰이 동영상을 켜니까 화면이 5% 커졌다. 그러면서 LG가 왜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적자를 많이 나면서도 철수 안 하는지 제가 그 LG 전자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 편을 잘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 다나베에게 손해배상금 430억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현재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며 지급 시기는 양사의 소송 대리인과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 여기서 This is the first time,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May I ask why you are returning this sweater? Is it the wrong size? 그랬더니 No, it fits me well and I like the style, but look at this. It's coming apart and I only bought it 3 days ago. Oh, I'm sorry. This is the first time we've received a complaint like this. I'll let my managers know.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은퇴 후 매달 받을 연금 스마트폰으로 톡톡친이 나왔다. 그리고 통합연금 포털 이용 가이드, 이런 게 나왔다는 거고요. 하워드 막스는 버핏식 가치 투자가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성장주와 가르는 이분법을 안 맞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가르는 이분법은 이제 버려야 한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오크트리 캐피털 하워드 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통상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성장주가 많아 상승하자 이젠 가치주에 투자하면 어떨지를 묻는 이들이 늘었다. 나는 이토록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가치 투자의 개념이 변해야 하고 성장주와 굳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면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게 전부 성장주면서도 가치주니까 이 말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같이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에서 그리고 여기 이런 소식도 있네요.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소개시켜 드리니까 환율을 우대하고 $100 증정 이벤트, 증권사들의 서학 개미 모시기. 2020년에 해외 주식 투자가 5배로 늘어서 번역 뉴스 등 정보도 제공하고 해외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좀 여러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하는 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ISA라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주식 투자도 가능하다. 금융사에 맡기는 이비명이 앞으로 뜬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경제 뉴스 브리핑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럼 또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